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아마 대정부질문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박범계 법무장관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 다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건네서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다. 이거죠? 고발 사주 의혹이죠. 예,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연루됐다 이런 게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기사에서는. 그 문제의 검사까지도 아직 수사나 이렇게 감찰이나 이런 것이 진전되지는 않았죠. 박범계 법무장관은 손준성 검사 지금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가 그런데 네, 그렇죠. 인사 조치를 검토했는데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네, 현재까지는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찰 결과에 뭐 의미가 있는 결과 있는 것처럼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아직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찰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죠. 이 수사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강제적인 수단이 예. 없고 특히 이제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그 사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포렌식이 어려운 그런 예. 종류의 핸드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좀 풀기가 어렵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휴대전화가 이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서 유력 후보 한 사람이 예전에 어떤 강연자를 한 얘기 보면 휴대전화 딱 들면서 여러분 검찰에서 수사 들어오면 이거 물에다 버려야 된다고 예. 그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누군지 기억은 하실 예. 겁니다. 뭐 지금 여야의 대선 후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휴대전화가 사실 증거의 보고라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그 사과 전화기 그거를 지금 풀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수사를 하거나 감찰을 할 때 대검 입장에서는 사실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문제 있는데라고 생각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가 나온 건 맞으니까요. 그럼 들여다보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감찰을 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혐의를 하나로 잡을 수 있는 것. 이번 사건에서 그게 뭐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거든요. 네. 아니 실명 판결문을 당신들 수사할 때 참고자료 보라고 외부에 유출하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 실명 판결문을 다운받아서 외부로 유출해? 이게 사실 제일 쉽잖아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근데 이거는 대검에서 감찰하면 굉장히 알기 쉬운 거거든요. 이거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그 저 시스템 아마 제 이름이 제가 정확한지 이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검찰 내부 시스템 접속해가지고 야 이거 누가 이 판결문 누가 다운받아갔어 그때쯤에 손준성 있어 없어 이거 보면 바로 아는 거거든요. 시간이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는데 아직까지 손준성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잡혔다. 실명 판결문은 다운받아서 외부로 유출한 흔적이 있다라는 보도나 대검발 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검에서 잡지 못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고발장이 잠깐 나가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뭐 주민등록번호도 앞부분 나가는데 말이죠. 이 개인정보를 저희가 누출한 게 아니라 저게 잘못된 번호라는 거죠. 잘못된 번호가 똑같이 또 잘못돼 있는 걸로 보면은 나중에,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제출한 고발장에도 그래서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참고 자료가 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 검사가 대검에서 근무할 때 썼던 이제 PC를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된 그 고발장, 그다음에 이렇게 양식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그 SBS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손준성 본인이 맞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에 조성은 씨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인터뷰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조성은 씨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손준성
보냄 작성자 발송자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인 게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범정과장,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의 전환은 국면이 달라질 겁니다. 네. 보낸 사람들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당사자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네. 거죠.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라.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 사실 저는 고발장 접수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네. 선거 기간 안에 언론사를 척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네.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갔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실 뭐 당 대검찰청을 방문하는데 적어도 당 지도부 내지는 선대위 지도부 격이 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조성은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아마 손준성 검사가 그 손준성 검사 맞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뭐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말이죠.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규명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조성원 씨가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 그 캡처 이미지, 이게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조작은 아니다라는 보도는 있었고 검찰에서 그 오보 대응한 적은 없습니다.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었던 그 손준성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성원 씨가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성원 씨의 제보를 받은 뉴스버스가 오늘 오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확인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누군가 보내오면은 그 보내온 사람이 아무개 이렇게 되면 그걸 누르면 따라서 그 사람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준성 보냄을 가지고 따라 갔더니 어떤 프로필이 나왔고, 뉴스버스의 기자가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일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준성은 대검에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맞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조성은 씨가 어제 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텔레그램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실제 계정 주인공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게 나와서 네,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프로필 보면 이렇게 들판 같은데 예. 이제 나무가 있고 예. 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뉴스버스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과 일치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아, 텔레그램은 사실 전화번호만 등록돼 있으면은 누가 텔레그램에 가입한다고 이렇게 항상 연락이 오긴 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 예, 저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초원위에 나무가 있는 손준성 검사라고 저렇게 쓴다. 저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화번호부에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걸 거예요. 네, 좀 전에 이제 전혁수 기자라고 하는 예. 저게 뉴스버스의 취재 기자입니다. 예,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이 아마 오늘 또 어제 조성은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조성은 씨가 대단히 표현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마치 뭐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것 같은 뉘앙스를 띠기 때문에 예.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이진동 발행인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에게는 뭐냐면 제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좀 미온적이었다. 그런데 뉴스버스가 보도를 강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진동 기자는 자신들은 취재된 대로 보도했을 뿐 누구를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진동 씨가 조성은 씨 SBS 인터뷰에 대한 뉴스버스 입장해갖고 오늘 10시 22분에 오전에 그러한 입장문을 좀 썼어요. 자,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정원장님께서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예, 뭐 제가 뭐라고 그런 사적인 만남에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국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봐주시면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조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1일인데 그때는 손준성 보내만 보이고 고발장 전문대는 다 끊겨서 보이지 않고요. 하여튼 8월 11일을 전후해서 8월 11일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캡처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예,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죠. 뭐 못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국내 정치 사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의혹 보도 날짜를 상의했고 또 뉴스버스에 중요한 자료를 건네준 날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8월 11일 전후에서 일어났고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동안에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SNS 인터뷰를 꾸준히 해왔다는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박 원장께서 스스로 뭐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어떤 쭉 과거에 그 박지원 원장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난 건 아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거죠. 조성은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인터뷰에서 자백을 했고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기가 정치적 계승자라고 자처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원장이 원래 좀 음습하고 음흉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하고 정치 공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사퇴함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의원님이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주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앞에서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예, 뭐 그건 예, 의원님. 네. 왜 답변을 못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의혹적이만 하면 됐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대권을 다시 연장하려는 이런 운명을 꾸미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속고 대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 권성동 의원이 계속해서 제기를 했지만 김부겸 총리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얼마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이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일단 수사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감찰 결과가 좀 먼저 국민에게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근데 이제 대상이 다르죠. 이제 예. 감찰은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예. 공수처의 수사는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 피의자로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윤석열 그 전 총장, 그다음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참고인인데 뭐 거기 저 명장 피의 사실에 공모하라고 적시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 거라 봐서 거의 뭐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수사 범위는 공수처 훨씬 넓죠. 감찰은 손준성 검사 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이 감찰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더 먼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감찰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다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를 풀 수 없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명 판결문은 손준성 검사가 다운받았는지 이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만약에 나오면 있다 없다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죠.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휴대전화는 필수가 없을 테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 못한 것, 확인한 것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왜 실명 판결문을 다운받았는지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가. 나왔는데 뭐 피의사실 공표나 뭐 손준성 검사의 뭐 인격권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사이트 로그인 접속 기록 조사해봤더니 제가 추정한 대로 손준성 검사가 다운받은 흔적이 없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예. 지금 공익 신고자 조성원 씨가 대검 감찰부장? 네.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그 책임자 한동수 부장이죠. 대검 감찰부장을 하고 연락을 해서 공익 신고를 했다 이 얘기죠? 그렇다고 이제 대검이 확인을 해 주었죠. 예. 본인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연락을 한 겁니까? 공익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을 찾아간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네.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고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때 차관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한 부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서술하셨던데 네. 한 부장도 어느 정도 성향에 대한 평가가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 안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 정부라는 것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개인의 캐릭터도 물론 이제 제가 법조 기자님들 통해서 많이 이제 듣기도 했지만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진상조사의 어떤 총책임자셨기도 하니 사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조성호 씨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공익신고를 한 것 같아요. 저걸 네. 보면. 예, 대검 감찰부장. 근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척점에 서 있던 인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윤 갈등 시절에 추미애 라인. 예. 그래서 대검의 나머지 검사들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의견을 크게 달리하는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좀 전에 SBS 앵커도 평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그래서 정치적과 좀 중립적인 인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그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을 소개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던 모양인데 박지원 원장은 나는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라면서 이름도 모른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일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마디로 나는 단역도 안 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 판에 주연 배우로 만들려고 하느냐. 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SNS에 올리고 오늘도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 통화를 직접 한 다음에 연합뉴스 기자가 그 기사를 쓰니까 그 기사를 바로 자신의 SNS에 오늘 한 2시 직전에 SNS 직접 올리는 자신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글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김웅 의원 사무실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현장에서 들어왔는데 공수처가 이제 수사 인력 대폭 보강했고 이게 정치판 특히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거 신속하게 수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공수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야권에서 뭐 피고발인으로 된 건 맞지만 야권에 지금 내부적으로 야권 1위를 달리는 후보를 아무런 혐의 없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공수처의 답이 저희 얘기를 안 하도 수사 내용이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의미 있는 혐의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한 겁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차라리 얘기했으면 되는 걸 아직 뭐 언론에서 사설과 칼럼에서 빨리 수사하라고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피의자로 한 거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가 야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야권 1위 후보 승집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반격, 그런 방어막, 그런 공세 이런 걸 야권 입장에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 입장에서 수사를 싹 해서 진짜 대선 전에 이러이러 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혐의가 있습니다. 저희 기소합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차라리 없습니다. 깔끔하게 털어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되고 계속 수사 결과는 안 나오고 지지부진 하고 해봤더니
총장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어떤 오명, 이건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미 호랑이 들고 올라탄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떤 형태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혐의를 뭐 수사하면 뭐 제가 수사 결과를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밝혀내서 혐의점을 드러내서 기소하지 않으면 그럼 공수처는 엄청난 어떤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수처의 뭐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 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격적인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는 이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공수처의 거의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호 사건, 1호 수사 사건을 두고선 여권에서 우리가 이 정도 사건 수사하라고, 이 정도 건을 다루라고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공수처를 만든 것이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고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공수처다 보니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수사에 착수했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어떤 위기감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발 사건인데 말이죠. 또 하나 여기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를 또 공수처에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공수처가 아까 얘기한 게 뭐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부분보다는 왜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됐으면 공수처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만약 야당에 예. 똑같은 얘기를 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고발이 됐으니까 피고발인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거기다가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수사하라는 얘기 합니다. 국민들 관심 많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든 박지원 게이트든 둘 중에 한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선이니까 빨리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건 없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피의자로 박지원 국정원장 써서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압수수색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공수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똑같거든요. 지금 구조가. 양쪽 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그다음에 고발이 들어온 것,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 언론에도 쳐다보고 있는 것, 그리고 양쪽 다 거물인 것, 아직 양쪽 다 완벽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 다 똑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수처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온 거죠. 이것도. 공익신고자가 고발이 됐다.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공익신고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또 동시에 고발이 됐다. 피고발인이 됐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수처가 과연 대검에서 보호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를 공수처가 고발됐다고 해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글쎄 공익신고자 신분이라고 하는 걸 네. 본인 스스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됐던 건 내가 제보자다,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이 되면서 불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이 건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상의를 했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정원법이 위반하고 또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느냐 하는 어떤 실정법 위반의 혐의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발 사주 의혹도 뚜렷한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원 원장 관련된 이 고발 건도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질은 고발 사주. 검찰총장의 측근이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내서 고발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이 의혹이 본질이다라고 뉴스버스 보도,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뉴스 제보를 전후한 시점에서 박지원 원장과 공익신고자가 만난 것 자체가 뭔가 정치 공작의 의혹을 강하게 준다. 그래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고발을 했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두 축이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제기된 본질,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개입설은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보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뭐 그 부분도 고발을 했으니까는 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결론 내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본질인 건 맞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이제 사건의 애초부터 거기서 시작하는 거니까 본질인 건 맞는데 앞서 잠시 나왔듯이 이게 윤석열 게이트하고 박지원 게이트라고 붙이면 충돌하는 상황인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의혹 여부,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
이게 정확하게 수사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게이트가 있다 없다 자체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공수처의 인력 구성과 수사 능력을 가지고 대선 전에 양쪽을 다 결론 내긴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진실이 뭔지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서초동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결국 여의도의 문제다. 양쪽 게이트가 충돌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많은 화력과 이걸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냐 이거로 결정이 날 거다. 그리고 승패는 내년 대선 날 결정이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 첫 번째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강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적법성을 보겠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강력하게 저항한 거 혹시 역풍 같은 거 좀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좀 전에 유인태 전 예. 그 얘기를 하셨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그 검찰에 준항고장을 냈잖아요. 이 지금 압수수색에 좀 예.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이 논란은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는 상황. 알겠습니다. 고발장 사주 의혹 중심으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